제가 9월 달에 읽은 책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총 9권의 도서, 4권의 스페셜 픽 도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이 이름을 이렇게 말하고 있으려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오늘은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께 제가 9월 달에 읽은 책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총 9권의 도서, 그리고 제가 정말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고른 4권의 스페셜 픽 도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이번 달에 제가 어쩐지 소설에 꽂혀가지고 반 이상을 소설만 읽으면서 지냈어요. 제가 읽은 이 소설들 중에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항구의 사랑, 김세희 작가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어떤 소설인지 키워드로 말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돌, 팬픽, 이반, 칼몰이, 우정, 사랑. 감이 조금 오시나요? 이 책은 2000년대 초 목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돌 가수를 주인공으로 한 팬픽이 크게 유행했고 여중 여고생들 사이에서 이반 문화, 즉 레즈비언이 크게 유행했었죠. 주인공인 나 역시 이러한 시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레즈비언 친구 이니와 규인, 그리고 내가 그 시절 진심으로 사랑했던 민선 언니, 이 인물들이 이 소설을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제가 딱 이 시절에 중고등학교 생활을 했거든요. 게다가 저는 여중여고를 나와서 이 소설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저한테 익숙했어요. 남 얘기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고요. 이 소설이 화자인 주인공이 학창 시절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굉장히 고등학교 시절을 많이 생각하면서 책을 읽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문화와 열기, 그것이 다 뭐였었는지, 어떤 것까지가 진짜고 어떤 것까지가 유행이었는지, 우정이었는지, 사랑이었는지, 저도 시간이 지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제 학창 시절을 이렇게 글로 쓴 것 같은 소설 덕분에 저는 굉장히 기분이 묘하고 좀 즐거웠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중고등학교 나오신 여성분들은 굉장히 크게 공감하시면서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소설인 것 같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 소설 조금 낯설다고들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저의 그 시절 그 친구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을 만큼 재밌었던 책, 항구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설도 소개해드릴게요.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은요, 필립 빌랭의 소설 포옹입니다. 이 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죠. 이 단순한 열정이 아니 에르노와 외국인 유부남의 사랑을 다룬 자전적 소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단순한 열정이 출간된 후에 한 남자가 이 소설을 읽고 아니 에르노에게 큰 매력을 느낍니다. 후에 이 남자는 아니 에르노와 5년간의 연애를 하게 되는데요. 그 남자가 바로 이 책의 작가 필립 빌랭입니다. 이 소설은 두 사람이 5년간 나눈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전적 소설이고요. 아니 에르노의 소설과 거의 똑 닮아있는 작품이고요. 형식도 그렇고 문체도 그렇고. 그래서 출간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었다고 해요. 두 소설이 워낙 비슷한 데다가 특히 아니 에르노와의 사랑을 담고 있으니까요. 저는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을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그 소설 특유의 외롭고 처절하고 관능적인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 필립 빌랭의 포옹은 그 소설보다는 조금 더 거친 느낌이었고 질투와 분노라는 감정이 조금 더 많이 포함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부분 좀 읽기 힘든 부분도 있고 약간 거부감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 소설을 둘러싼 이 사연들이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재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 책 제가 진짜 많이 기다렸던 책이었어요. 표지가 너무 예쁘죠? 제목이 좀 긴데요. 어딘가 상상도 못할 곳에 수많은 술록대가, 켄 리우의 소설집입니다. 이 책은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 픽 도서기도 해요. 제가 켄 리우의 이전작인 종이호랑이 너무 재밌다고 추천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후속작도 진짜 기다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책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총 12편의 단편 소설이 담겨있는 소설집입니다. 모두 SF 장르의 소설이고요. 이번 소설집은 보니까 어딘가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로 담겨 있어요. 그 어딘가라고 하는 게 뭐 때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달이나 다른 행성이기도 하고 때로는 인지공간이기도 합니다.
켄리오의 소설들은 SF적인 미래, 그리고 과거 인간의 역사, 지혜가 아주 적절하게 섞여져 있어서 되게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작인 종이호랑이도 그랬고요. 또 이 책도 그렇고요. 저는 켄리오 소설의 이런 면이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좋더라고요. 제가 어딘가와 어딘가의 사이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진 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원래 SF 소설을 잘 읽지 못하는 편인데 켄리오의 이런 책이라면 몇 권이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이 책 어딘가 상상도 못할 곳에 수많은 순록대가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다음 소설은요. 프랑스 작가 실비 제르맹의 장편 소설 숨겨진 삶입니다. 이 실비 제르맹은 저한테는 완전히 낯선 작가였는데 제가 그 수업 듣고 있는 명상 선생님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읽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특별한 독서 경험이었어요. 이 책은 한 대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데요. 속으로는 각자의 되게 은밀한 비밀들을 품고 살아가요. 이 비밀들은 각자에게 트라우마 혹은 삶의 굉장히 큰 굴곡이라고 여겨질 만한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차 사고로 목숨을 잃은 남편의 사고 원인을 혼자만 알고 있는 사빈이라는 인물. 한평생 동안 조카를 향해서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욕망을 품고 살았던 에디트라는 인물. 이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어느 날 큰 모욕을 받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인물 피에르 등등 주인공 모두가 각자의 숨겨진 삶을 살고 있어요. 이들의 사연과 내면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식으로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상큼해 보이는 색깔인 이 표지와는 다르게 이 책의 분위기는 좀 관능적이고 위태롭기도 하고요. 미스터리하기도 하고 좀 히스테릭하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한번 다시 찬찬히 읽어봐야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깊고 독특합니다. 문장의 밀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인간의 깊은 비밀과 내면 그리고 감정의 소용돌이를 잘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께 이 책 실비 제르맹의 숨겨진 삶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책은 에세이입니다.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책이죠. 장강명 작가님의 신작 에세이 책 이게 뭐라고? 입니다. 책과 팟캐스트를 오가며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다채롭게 풀어낸 책이었어요. 장강명 작가님 특유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어떤 책에 대해서 혹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좀 할 수 있도록 저를 부추겨준 책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넓어진 시야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즐거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 책 역시 이번 달 저의 스페셜 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독서 활동 그리고 관련된 사유를 조금 더 깊고 넓게 해보고 싶은 분들께 이 책 추천드리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네, 다음 책은 진짜 너무 아름다웠던 책이었어요. 한정원 작가님의 시와 산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낭독으로 이 책의 2편 정도를 소개해드렸었죠. 이 책은 박연준 시인님이 인스타그램으로 추천해주신 걸 보고 제가 읽게 됐는데 몰랐는데 이 책의 기획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게 시리즈로 기획된 도서인데요. 끝말잇기처럼 책이 이어져요. 한 사람이 2개의 낱말을 가지고 글을 쓰면 뒤에 사람이 그걸 이어받아서 새로운 테마로 글을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첫 시리즈 제목이 커피와 담배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담배와 영화. 이게 영화와 시로 이어지고 그래서 나온 책이 이 책, 시와 산책입니다. 이 책 다음 책은요. 산책과 연애예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끝말잇기처럼 이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 기획이 너무 귀엽고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저의 이번 달 3번째 스페셜 픽 도서기도 합니다. 이 기획이 흥미로웠던 것도 있지만 문장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진짜 서정적이고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깊고 그러면서도 강인한 느낌이 드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공원에 가서 많이 읽었는데 이 책과 함께 이렇게 가을볕을 맞고 있으려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각이 되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책의 분위기나 문체는 제가 앞서 낭독해드린 ASMR 낭독 영상을 통해서 조금 접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글이니까요. 다들 편안한 곳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시리즈를 좀 사서 읽어볼 예정인데요. 또 재밌는 책 읽게 되면 소개해드릴게요. 네, 다음 책은 독서에 대한 책입니다. 기생충학자로 유명한 우리 서민 교수님의 서민 독서입니다.
제가 9월 달에 서민도서님과 함께 그 도서관 행사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때 그 강의의 주제가 이 책 서민독서였기 때문에 제가 읽게 됐어요, 이 책을. 우리 사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뭐 가짜 뉴스, 가짜 정보, 흐려지는 판단력, 소진되는 인내심, 비공감증 이런 문제들이 독서의 부족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어서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서민 교수님과 한 2시간여 정도를 나누었는데 그 영상을 제가 재생 목록에 올려놓을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책은 사회정치 분야의 책이고요. 책이 되게 두꺼운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시공북클럽 이번 달 도서여서 제가 읽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책 읽으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 마지막 스페셜픽 도서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책은 사회과학의 영원한 화두,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책이에요. 사회과학에서는 그동안 빈부격차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곳에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리적인 차이나 자원의 차이, 혹은 국민성이나 문화의 차이, 혹은 지도자의 무지 같은 것들을 빈부격차의 원인으로 생각해 왔었죠. 그러나 이 책에서는 이렇게 주장해요.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는 경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경제제도를 가질 것이냐는 정치와 정치제도가 결정한다는 거죠. 즉, 경제와 정치의 상호작용이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한다는 거고요.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정치 권력을 분산해주는 포용적인 정치, 경제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수많은 사례를 들어서 이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역사와 정치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책이었고, 특히 흥미로운 점이 우리나라, 한국의 이런 사례가 이 책에서 굉장히 독특한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남북한이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많이 나기 시작했는지를 분석해보는 과정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저는 그 부분 읽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책이 700페이지 정도로 꽤 두꺼워서 사실 읽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책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그냥 책이 워낙 두껍고 제가 관련 분야의 지식이 많이 없어서였던 것 같아요. 책 자체는 되게 재미있고 흥미롭게 쓰여져 있습니다.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되시고 흥미롭기도 하고 도움도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책은 경제경영 책이고요. 정동일 교수님의 사람을 남겨라입니다. 제가 외부 업무와 관련해서 읽고 리뷰했었던 책이에요. 이 책은 조직인적 자원관리 분야의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리더로서 구성원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를 살펴보는 책입니다. 특히 구성원을 교육하고 성장시키는 리더, enabling leadership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기 좋은 책이었어요. 팀장님들 혹은 한 그룹에서 리더 역할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책일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총 9권의 도서, 4권의 스페셜픽 도서를 살펴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 공보기 여러분들 조금 구미가 당기는 책이 있었나요? 요즘 책 읽기 진짜 좋은 날씨죠. 저도 아침마다 공원 가서 책 읽고 있는데 그래서 덩달아 독서량이 좀 늘어났어요. 길지 않은 이 계절을 최대한 책과 함께 재미있게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공보기 여러분들도 좋은 계절에 좋은 책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땡큐 공보기들.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